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 김명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창 바쁜 시기일 것 같은데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금 촬영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시 원서 접수가 끝났고 네. 지금 정시 실기고사라던가 합격자 발표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조금 바쁘긴 한데 네. 그래도 대학 어디가를 위해서 네,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광운대학교의 뭐 자랑이라던가 아니면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학과나 전형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신 선생님께서는 네네. 광운대 하면 이렇게 네네. 생각나는 이미지 같은 게 있으실까요? 광운대 하면은 공대가 좀 유명하지 않나요? 공대가 좀 왠지 뭐 자동차, 로봇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광운대 하면 네네. 사람들이 공대를 제일 많이 떠올리시고 뭐 광운 공대다라는 네네. 별명까지 있을 정도인데 사실은 광운대는 네. 공대 계열 혹은 자연 계열만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네네. 다양한 학과가 있고요. 실제로 혹시 신 선생님 네네.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네. 아이스링크장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한 몇 군데인지 아시나요? 아이스링크라면은 그 스케이트 네. 그러면 한 스케이팅 부를 뭐 피겨나 아니면 스피드 뭐 아이스하키 등을 다루는 운동부가 있는 대학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학과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이 많다 보니까 아이스링크장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는 네네. 두 군데밖에 없고요. 아, 두 군데밖에 네, 없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중 한 군데가 강원대학교입니다. 와, 이게 관리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강원대학교는 투자를 하는 대학교고요. 이런 아이스링크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네. 건 체육 관련 학과가 있겠죠. 체육 관련 학과. 네네. 그래서 체육 특기자 전형으로 네네. 실제로 스포츠 융합 과학학과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그 외에도 뭐 인문사회 계열, 뭐 법학대학, 뭐 경영대학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과에서 네네네.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할 때 공대 이런 이미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학과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광운대가 이 공대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학과가 네, 있기도 네. 하고 이 아이스링크를 갖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인프라나 이 학교에 대한 투자가 되게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있죠? 제가 그 지하철 타다 보면은 1호선 강운대행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맞아요. 예, 거기 1호선 강운대역이 있죠. 1호선에 보면 강운대행이 있고요. 네네. 실제로 1호선 좀 위쪽 라인을 보시면 강운대역이 있습니다. 강운대역. 네, 강원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네네. 있고요. 강원대역 바로 앞에 대학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기에 교통편은 편리한 편입니다. 역 앞에 있어요. 예, 바로. 걸어서 한 4분, 5분 오. 이 정도 거리에 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혹시 뭐 다른 대학과는 좀 차별화된 강운대학교만의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도 혹시 있나요? 강원대학교 프로그램이 네네. 굉장히 많고요. 좋은 게 네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그쵸. 그쵸. 그래서 한 가지만 좀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제가 지금 좋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강원대학교는 연계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계 전공이요? 네. 어떤 그 저는 뭐 복수 전공, 뭐 부전공 이런 건 들어봤는데 연계 전공은 어떤 거죠? 연계전공이라고 하면 이제 본교에 해당 학과가 없어도 그 학과를 다른 학과와 연계해가지고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실제로 광운대학교에는 사회복지학과가 없어요. 네. 사회복지학과가 없는데 대신 뭐 행정학과라던가 산업심리학과라던가 그리고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안에 있는 네네. 사회복지학과 그런 학과 수업을 연계해가지고 전공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과가 아예 없어요. 사회복지학과가 없는데 네. 사회복지학과 커리큘럼을 그 배울 수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필요한 학점을 다 이수를 하면 졸업증명서에 연계 전공으로 사회복지학과가 표시가 되고요. 졸업 증명 학위 증명서요? 네, 학위가 나오는 오. 형태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복지학과 전공을 하면 네네.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네네. 있는데 이렇게 연계 전공을 해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와, 이거 근데 인기 되게 많겠는데요. 전 처음 들었는데. 네, 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티오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학생들이? 뭐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건지.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복수 전공이랑 비슷한데 복수 음. 전공이 비슷한데 학교에 없는 학과를 내가 전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거는 강원대학만의 정말 차별화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정말. 작년에 이제 2021학년도 그 수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예년에 비해서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학령 인구수 좀 대폭 감소된 첫 해인데 어떤 전형이 인기가 많았는지 뭐 그런 수시 원서 접수 결과나 뭐 특이사항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수시 원서 접수 결과 네네. 끝나고 네.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났는데 네네.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어떤지? 경쟁률이 뭐 예년에 비해서는 뭐 자연 감소된 영향이 있다. 뭐 네. 그런 정도. 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 전반적으로 2021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결과를 보면 네. 특정 대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학들의 경쟁률이 감소했고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생한 그런 네. 결과입니다. 그 예년에 비해서는 그럼 강원대학교에서 어떤 전형이 좀 인기가 있었는지 추세나 이런 거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강원대 같은 경우에 이제 원서 접수 결과를 보면 그나마 경쟁률이 소폭으로 상승한 전형이 있어요. 그 전형이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교과 성적 전형이라고 우수자 전형. 명칭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이랑 다르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고 또 뭐 면접을 본다라던가 뭐 다른 서류 제출한다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부담감이 좀 적어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뭐 네네. 예년에 비해 지금 경쟁률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좀 인기 있는 전형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네.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그 전형이 좀 인기가 있는 편이고요. 요건 제가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넣어놓고 지원하고 학생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좀 그런 게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다른 걸 할 필요 없이 네네. 합격자 발표만 기다리면 돼가지고 학생들이 부담감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말씀해 주셨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네, 우수 관련된 인재 전형. 네.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재정 지원 사업이랑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정부에서 하는? 네, 맞습니다. 아, 그 소프트웨어 네네. 지원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음. 좀 관련된 학생 우수 인재를 이제 키워내기 위해 좀 네네.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말씀하셨으니까는 좀 예민하겠지만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내신 우리가 말하는 내신 등급 한 몇 등급 학생들이 지원하고 또 합격하는지 그 좀 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네네네. 하나고요. 일단은 2021학년도 수시 저희 결과는 네네. 지금 분석 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확답해서 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아, 같고요. 네네. 2020학년도 이제 수시 그 결과로 좀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네. 학과마다 다르긴 한데 1등급 중반 정도 학생부터 2등급 중후반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지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매년 조금씩 달라요. 매년 다르고 뭐 네. 학과마다 다르고. 네네.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좀 다른 부분이 아직 네네네.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예측했을 때 2021학년도 이제 교과 전형 관련해서는 작년 대비 좀 등급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대학에서요? 네네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하긴 했지만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100명 있는 반에서 네네.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숫자와 50명이 있는 반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원의 수는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아서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네네. 일단 정확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어가지고 추후에 저희가 입학처 홈페이지에 입시 결과를 공개하면 그때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그 네.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게 대학들이 이제 입시 결과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희 또 대기업을 통해서 공개하기도 하는데 이게 최종 등록한 학생의 뭐 평균 성적 대학마다 50% 컷, 70% 컷, 80% 컷 이제 유리한 자료들을 낼 거 아닙니까? 여기서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네네. 사항은 광운대학교는 이제 입시 결과를 공개할 때 그 기준이 최종 등록한
최종 등록이요? 네, 최종 등록한 학생들의 평균이거든요. 네. 그 말은 추가 합격까지 다 하고 그 중에서도 최종 등록한 학생들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최종 등록한 학생의 평균 성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이게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공개를 했으니까 네. 그걸 감안해서 이제 입시 결과를 음. 고려해가지고 어떤지를 좀 비교 분석해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광운대학교는 이렇게 이제 이 기준으로 발표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네. 충원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 교과 전형은 100% 정도 오. 이상 넘어가는 과들이 꽤 많습니다. 원래 모집 인원만큼 한 번 네, 돈 든다는 더 거네요. 도는 거죠. 네. 근데 그런다라고 했을 때 최초 합격자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면 학생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거 엄청 높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엄청. 네. 엄청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정보를 받았을 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아, 수도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렇죠. 최종 등록한 학생들의 평균을 안내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음. 이거는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어떤 대학은 상위 50% 컷, 뭐 70, 80% 컷,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기준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유념해서 보라고 했던 거는 어떤 기준으로 네네. 공개를 하고 있는지,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정보를 이해하면 될지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좀 학생들한테 팁을 제가 하나 더 드리자면 네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사이트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각 대학별로 이제 입시 결과 중에 50% 컷과 70% 컷을 거의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직접 찾아보면은 그게 대학이 제출한 자료인가요? 그렇죠. 대학이 제출한 자료이다 네네. 보니까 그 자료와 또 대학이 언제 학생들한테 공개하는 입시 결과랑 네네. 비교해가지고 좀 정보를 이해한다면 아마 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 홈페이지에다가도 공개하시나요? 강원대학교는 입시 결과? 네, 입시 결과 아마 광운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다 네. 입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꼭 찾아서 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랄게요. 네.